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진다. 이 시간을 진정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창조하는 데 쓸 수 있고, 하찮은 일을 처리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쓸 수도 있다. 똑같은 시간도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써야 한다. 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데이브 아스프리는 바이오 해킹의 전문가입니다. 자신의 부실한 몸을 과학적으로 해킹해서 건강한 몸을 만든 이름도 생소한 바이오 해킹 전문가. 바로 실리콘밸리의 방탄커피 발명가입니다. 사업적으로도 성공한 그가 블랙프루프 라디오를 통해 인생에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합니다. 이번에는 인생을 해킹해보자 해서 최강의 인생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 성공 스토리를 바탕으로 최고의 인생을 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데이브 아스프리의 인생 해킹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법칙 1. 거절의 힘을 믿어라. 인터뷰를 위해 만난 와튼스쿨 인생 특강의 저자 스튜어트 프리드먼은 펜실베니아 대학의 경영대학원인 와튼스쿨에 다닐 당시 담당 교수님이었다. 내가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쏟고 있음을 깨우쳐주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분이다. 그는 리더십을 가르치는 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토털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법을 전파했고 세계적인 리더들을 배출했다. 경영학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싱커스 50에서 그를 세계 최고의 리더십 및 경영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개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바로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단순하지만 깨닫기 쉽지 않은 개념이다. 프리드먼은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진정한 신념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들이 거의 없음을 지적했다. 때문에 목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명료하게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명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그래야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는 일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을 능숙하게 할 줄 알 때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오롯이 집중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 사용에도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 프리드먼은 약 20년 후인 2039년을 상상해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39년 당신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 누구와 함께 있을까?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영향력을 지니고 있을까? 이 모든 질문에 답변을 적어보자. 계약서나 행동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것이 아니다. 실현 가능한 미래의 모습을 멋진 이미지로 그려 당신의 가치관을 비추는 창으로 삼으라는 의미이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면 타인이 당신의 삶에 관여하는 일도 힘들고 괴롭기만 한 일에 집중력을 빼앗기는 일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한결 쉽게 결정할 수 있다. 프리드먼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두 번째 단계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라고 전한다.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라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내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이고 이들은 내게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들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당신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였는지 떠올려보라. 아마도 이들이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일 것이다. 프리드먼의 학생으로 공부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다. 무엇보다 그 덕분에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쓸데없이 쏟고 있는지를 알았다.
불편한 진실과 마주한 것이다. 내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는 끊임없는 자기 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커리어에 집중하느라 그 가치를 한편으로 미뤄뒀었다. 프리드먼 덕분에 매일같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 작은 결심 덕분에 시간과 에너지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확장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항상 고민했다. 이 결심을 지키기 위해 나는 한평생을 자기 개선에 바친 토니 스터블빈을 찾아갔다. 그는 비즈니스, 교육, 피트니스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코칭 기술을 전파 중이며 코치미라는 회사를 설립해 CEO로 활동하고 있다. 스터블빈은 매일 결정 예산을 세운다. 중요성에 관계없이 자신이 하루에 내릴 결정의 수를 정해두고 하루 동안 자신의 결정 예산을 소비한다. 때문에 그가 아침에 어떤 일을 하는지가 남은 하루를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여부를 좌우한다. 만약 아침에 자신의 결정 예산을 낭비한다면 이후 시간부터는 아주 사소한 결정도 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과거 스터블빈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부터 확인했다. 익숙한 이야기인가? 혹시 당신의 모습인가? 기상 알람이 울리자마자 그의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들과 답장을 보내야 할 사람들로 가득 찼다. 눈을 뜬 이후 매 순간 그는 선택해야 했다. 어떤 이메일에 가장 먼저 답장을 써야 할까? 이 기회를 받아들여야 할까? 누구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남겨야 할까? 친구가 보낸 링크를 확인해야 할까? 그는 이런 질문들 때문에 그날의 중요한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의 결정 예산을 모두 소진해 버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터블빈은 CEO인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거절해야 할지 결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지금껏 오전에 개인적인 일로 결정 예산을 소진해버린 탓에 회사를 위해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인지 판단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경험들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했다. 이런 깨달음 이후 그는 건강한 의사결정 습관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제 스터블빈은 명징한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것이 그에겐 최우선 과제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명상을 한 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한다. 리스트를 작성할 때 어떤 업무가 자신의 목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가늠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는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리스트에 적힌 업무 대부분이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우선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분별하는 눈을 키웠다. 그럴수록 정확한 결정을 더욱 빨리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가 궁금한가? 자신과 회사에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깨달은 그는 기회가 다가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았다. 답변을 생각하거나 갈팡질팡 고민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확실한 선택을 했다. 새로운 기회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즉시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이 스터블빈의 습관적인 반응이 되었다. 의사결정의 장고를 아껴 에너지 파산을 막아라.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코치를 찾아가 어떤 습관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훌륭한 코치는 당신이 모르는 사이 무엇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에 에너지를 써야 할지 조언해 준다. 그리고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돕는다. 내가 인상 깊게 본 이스라엘의 한 연구가 있다.
2010년 연구자들은 판사들이 수감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하는 과정을 연구했다.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000여 차례가 넘는 공판을 조사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의사결정과 결정을 내리는 시간대에 흥미롭고도 강력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른 오전에 열리는 공판에서는 판사가 너그러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65%에 달했다. 반면 시간이 흐를수록 수감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릴 확률이 점점 낮아졌다. 거의 0%까지 떨어지다 점심 식사 이후 다시 65%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범죄 유형, 수감자의 학력, 수감 생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현상은 꾸준하게 반복되었다. 이 판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 가석방 승인 여부를 둘러싼 의사결정이 판사들의 결정 예산, 즉 의지력을 모두 소진시켰던 것이다. 사람들은 의지력에 거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의지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의지력이 약하다고 말한다. 이는 완벽하게 틀린 말이다. 사실 의지력은 근육과 같다. 노력에 의해 강하게 단련될 수도 있고 지나치게 사용하다 보면 피로가 쌓이기도 한다. 의지력 근육이 피로해질 때 우리는 나쁜 결정을 내린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다. 의지력 근육은 관자놀이 근처 뇌 속 C자 모양의 전대상 피질 ACC와 일부 연관이 있다. 과학자들은 ACC가 의지력을 관장하는 영역이라고 말한다. ACC가 에너지 궤자를 관리한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ACC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거나 머리를 쓸 때마다 계좌에서 조금씩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결정하는데도 에너지를 써야 한다. 아침 식사 메뉴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잔고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수감자에게 가석방 승인을 할 것인가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잔고는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사소한 결정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다 보면 ACC는 활동을 멈추고 의지력은 바닥난다. 이때가 바로 나쁜 선택에 굴복하게 되는 순간이다. 이것이 의사결정 피로 현상이다. 의사결정을 많이 할수록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뜻한다. 기업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의사결정 피로라는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계산대 바로 앞에 알록달록한 포장의 달달한 간식거리가 자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쇼핑을 하며 수많은 선택을 하는 동안 에너지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다. 계산대 앞에 설 때쯤이면 고객은 의사결정 피로를 경험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달달한 것을 원하게 마련이라 저항 없이 초콜릿바를 집어들게 된다. 판사들이라고 해서 이 현상에 면역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온종일 가석방 공판을 진행하며 상당한 양의 의지력을 사용한다. 오후가 되면 ACC 내 에너지가 고갈되어 복잡한 논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가석방을 불허하는 쪽으로 선택이 기운다. 판사들이 점심 식사 이후 가석방을 승인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ACC에 새로운 에너지가 축적되어 다시 의지력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판사들의 점심 메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다. 실제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식사를 해야 더욱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몇 년 전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다. 한때 컴퓨터 업계 최강 기업이었던 썬마이크로 시스템이 내부 미팅이 있을 때 점심 메뉴로 파스타를 금지했다는 것이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점심 식사 이후 기업 임원진들의 미팅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당신이 섭취하는 음식은 의지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식습관을 바꾸는 것보다는 쓸데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는 편이 쉽다.
내 경우 둘 다 실행하고 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의사결정 필요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만일 당신이 가석방 공판을 받는다면 오전 일찍이나 점심시간 이후로 시간을 조정해야 유리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사실 의지력을 더욱 강하게 단련해 훨씬 나은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을 테니 가석방을 청원할 상황은 애초에 없을 것이다. 의지력을 강하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ACC 안에 저장된 에너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하루 동안 해야 할 결정의 수를 줄여 정신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이다. 몸의 근육을 단련하듯 의지력 근육도 단련할 수 있다. 하기 싫은 일, 힘든 일을 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내가 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책상에 항상 악력기를 올려두는 것이다. 팔에 고통이 느껴지고 근육이 이제 그만 멈추라고 아우성 칠 때가 오면 오히려 조금 더 오래 악력기를 꽉 쥐고 버틴다. 또 다른 방법은 숨을 참는 것이다. 폐가 이제는 산소가 필요하다고 몸부림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계점에서 조금 더 숨을 참는다. 이런 식으로 원치 않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다른 일들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인다. 의지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날에는 자신의 의지력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이는 건 금지다. 중요한 미팅이나 프리젠테이션을 앞두었다면 비축된 의지력을 많이 꺼내 써서는 안 된다. 게임 체인저 중 몇 사람은 최대한 선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의식이 훨씬 명료해진다고 밝혔다.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때마다 더욱 큰 의미를 지닌 무언가에 활용할 의지력을 조금씩 아껴둘 수 있다. 고성과자 대다수가 매일 자동 반사적으로 행하는 루틴을 만들어 생활한다. 그리고 이들은 호련히 나타나 굉장한 수준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발휘한다. 잡스와 저크버거가 매일 같은 옷을 입는 이유. 며칠간 당신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언제인지 살펴보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선택들은 자동화시키는 연습을 하라. 고성과자들이 공통적으로 자동화하는 두 가지는 식사 메뉴와 의상이다. 스티브 잡스가 늘 검정 터틀넥과 뉴발란스 스니커즈를 신고 마크 저크버거가 옷장 안에 똑같은 티셔츠를 10장씩 구비해두고 대부분의 CEO가 매주 서너 가지 정장을 돌려 입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매일 같은 옷을 입으면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옷을 고르는 것은 사소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여기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정신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이 에너지를 더욱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전략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훨씬 유용하다. 만약 스티브 잡스 같은 착장이 곤란하다면 남성, 여성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캡슐 옷장이 있다. 캡슐 옷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의, 하의, 재킷 서너 벌과 신발 서너 켤레를 고르되 회색이나 남색 등 무채색을 택해야 한다. 각 옷들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신중히 선별하고 불을 켜지 않고도 옷을 문제없이 차려입을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그 후 다른 옷들은 모두 처분하고 옷장 안에는 20벌의 옷만 보관한다. 인터넷에서 캡슐 옷장 가이드를 찾아보면 쉽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몇몇 유명 의류 브랜드는 카탈로그에서 캡슐 옷장용 의류를 따로 분류해서 싣기도 한다. 행사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 어울릴 만한 특별한 옷들을 몇 벌 남겨두어도 좋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자. 실상 아무도 당신 옷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에도 매일같이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이다. 이러한 상황을 없애는 것이 정신 에너지 보존의 핵심이다. 몇 가지 메뉴를 정해 루틴화시키는 캡슐 식단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공적인 캡슐 식단을 꾸리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 좋아하고
요리하기에도 부담 없는 대여섯 가지의 맛있는 메뉴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메뉴만 정해지면 매주 어떤 요리를 하고 어떤 식료품을 사야 할지 고민하고 결정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해치울 수 있다. 정해진 메뉴 중 한 가지가 지겨워지면 새로운 메뉴로 교체하면 된다. 내 의지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높이는 한 가지 메뉴는 다름 아닌 분리프루프 커피다. 아침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필요 없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최소한의 선택과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주는 아침 식사를 찾는다면 당신도 내가 누리는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의사결정 수를 줄이는 방법을 실행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정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 에너지를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쏟아라. 법칙 2.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집중하라. 세상을 바꾸려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고 활용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다. 되고 싶은 모습을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타인이 대신 당신을 규정짓게 하지 마라. 그러면 삶이 힘겨워질 뿐 아니라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 자신의 열정을 찾아 추구하되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열정을 쫓아야 한다. 평범하고도 고통에 잠식당하는 삶을 살 것인지, 자유와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 것인지, 그건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브래던 버처드는 하이퍼포먼스 아카데미의 창립자이다. 그의 가르침 덕분에 전 세계 수백 만의 사람들이 비즈니스, 마케팅, 자기개발 분야에서 원하던 성과를 얻었다. 그와 약속을 잡은 것은 예상외로 너무 쉬웠다. 우리가 친구 사이여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시간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는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비슷한 사회적 위치에 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단연 자유시간이 많아 보였다. 이는 버처드가 원하는 삶이었다.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해야 더 강해진다. 버처드는 인간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개인적 자유라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 자유란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하는 심리를 말한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개인적 자유를 누리는데 발목을 잡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하나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경향, 즉 자기 억압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억압이다. 이는 사람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개개인의 진정한 모습을 서로 지지해주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버처드는 숙련도, 자신감 순환이라고 불리는 개념을 발전시킨다면 위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언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개의치 않고 밀고 나갈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게 무엇이든 깊이 파고들어 배울수록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됨은 당연한 결과이다. 우선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닫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는 스튜어트 프리드먼의 조언과 유사하다. 그러나 버처드는 성취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 안의 야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는 자신의 가장 멋지고 훌륭한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 3가지를 핸드폰에 녹음할 것을 추천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설명할 때 꼭 써주었으면 하는 단어이자 사적으로 또 일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단어여야 한다. 게임 체인저들은 열정적인, 감사하는, 에너지 넘치는, 따뜻한, 애정 넘치는, 헌신적인, 영향력 있는 등의 단어를 꼽았다.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단어 3가지를 고르고 매일 3차례의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해 자신이 동경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계기로 삼는다. 목적 없이 무언가를 할 때는 회의감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온종일 상기한다면 달라진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가깝게 행동하게 된다. 즉, 자신의 목표에 어울리도록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커지고 더욱 원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끝없는 피드백 고리가 형성된다. 자신이 바라는 인간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때 자신이 품고자 하는 감정을 적극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 버처드는 이상형을 설정하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깨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해야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목적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논할 때 권력의 법칙의 저자 로버트 그린을 빼놓을 수 없다. 세계 최고 인재들의 동력을 알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연구해온 그린은 비즈니스 업계에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다. 아주 오래전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은 사람이었던 만큼 그린을 인터뷰해야만 했다. 20년 전 구글의 초기 서버를 담당하던 회사를 도와 일하던 때의 일이다. 얼떨결에 나보다 나이가 2배나 많고 경험은 100배쯤 많았던 중역들과 함께 몇 차례 회의에 참석했다. 막내였던 나는 발언권이 없었지만 이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지켜볼 수 있었다. 이성적인 IT 엔지니어였던 나는 권력자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들이 내린 결정과 행동 방식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미치광이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명 비이성적인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때 내 사고 체계를 바꾼 책을 만났다. 권력의 법칙이었다. 그린은 탄탄한 조사를 바탕으로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이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했던 비결을 밝혀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법칙을 추려 모아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을 읽고 일주일 뒤 나는 다시 중역진 회의에 참여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미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완벽하게 이성적인 법칙을 따르고 있었다. 권력의 법칙 말이다. 덕분에 나는 실리콘밸리에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성과를 내는 법을 배웠다. 벤처 투자 회사에서 일하며 투자금을 모으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일하는 법을 깨달았다. 현재 회사에서 내가 매일같이 하는 일들 역시 그때 배운 것이다. 체스 선수처럼 사고하는 법을 깨닫게 해준 이 법칙들을 몰랐다면 나는 현재의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권력의 법칙은 내 직업 경로를 바꿨을 뿐 아니라 이 책이 탄생할 수 있었던 영감의 원천이다. 약점은 잊고 강점에 집중하라.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린에게 물었다. 그는 대다수가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잊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누구나 어렸을 때는 굉장히 뚜렷한 그림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타고난 성향처럼 3살 때부터 개인마다 추구하는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다. 이는 자신에게 내재된 강점이자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만큼 쉽게 사라질 수 없는 본성과도 같은 것이다. 당신과 완벽히 같은 DNA와 분자 구조를 가진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를 접할 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의 두뇌는 무척 빠른 속도로 관련 지식을 흡수한다. 당신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말이다. 만약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주제를 억지로 배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그 주제에 완벽히 빠져서 배울 때에 비해 10분의 1 정도의 정보만 취하게 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로를 택할 때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쫓으려 하지 않는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조언에 휘둘려 결정하거나 수입을 보고 결정한다. 물론 그렇게 결정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공을 쟁취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분야라면 관련 지식을 몰입해서 배우고
터득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당연히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열정을 지닌 한 가지를 찾아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자연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될 거라고 그리는 강조한다. 내가 바로 그 말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강점을 깨닫는 것이다. 내 강점이 무엇이었는지 하루라도 더 빨리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로 커리어를 시작한 나는 사실 그 일에 소질이 없었다. 무언가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 정말 싫었기 때문에 항상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 공인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었지만 결과는 비참했다. 그 일은 내 에너지와 행복감을 모두 갉아먹었다. 내가 타고난 강점과는 거리가 먼 일에 에너지를 소진하며 겨우 평균이라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게 전부였다. 만일 내가 낭비했던 에너지를 내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 활용했다면 어땠을까? 그 분야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즉시 나는 컴퓨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경력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 여럿을 고용해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내 눈에 그들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마법을 지닌 사람들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필요한 역량을 완벽히 갖추었던 것 뿐이었다. 이후 와튼 스쿨에 다니며 내가 깨달은 것을 실천에 옮겼다. 사람들이 올 A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곳에서 나는 다른 전략으로 임했다. 흥미가 있는 학업 분야에 매진하기 위해 다른 과목에서는 낙제하지 않을 정도의 기본 지식만 쌓기로 했다. 몇몇 수업에서는 D를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올 A를 받은 동기들과 똑같은 MBA 학위를 받았다. 물론 내 자신이 실패자처럼 느껴지지도 않았다. 내게 별 의미 없는 공부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 내가 진정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했던 것이 커리어에 훨씬 도움이 되었다. 그 후 전설적인 기업인 코치댄 설리번의 도움으로 나는 3가지 기준에 따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배웠다. 내 에너지를 빼앗는 일, 내가 그다지 싫어하지 않고 내게 중요하며 유용한 일, 내게 에너지와 기쁨을 주는 일, 내가 매일 하는 일을 이 3가지 기준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에 속하는 업무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두 번째에 속하는 일에는 내 시간의 10%만 썼다. 세 번째 유형의 일, 즉 그린이 타고난 성향이라고 정의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의 90%를 할애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에서 너무 멀어졌다는 자각이 들 때에는 행동 방침을 재정비했다. 지금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목표처럼 보일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에 속하는 일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에너지를 타고난 성향에 오롯이 집중시킨다면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최강의 팁. 자신이 바라는 최고의 모습을 묘사하는 3가지 단어를 온종일 볼 수 있는 곳에 적어두고 그 단어들을 지금 당장 실천하라. 자신이 타고난 성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자신이 너무도 푹 빠져 있어 배움을 멈출 수 없는 분야를 찾아본다. 자신이 싫어하는 일, 그다지 싫어하지 않는 일, 열정에 불을 지피는 일에 각각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여기까지 최강의 인생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